KF-21 9호기는 기존 모델 대비 내구성이 370% 향상되었고 무장 탑재량도 대폭 증가하며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이 기술은 중국과 일본의 항공 기술을 아득히 추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5세대 스텔스 성능에 근접한 설계로 주목받아왔다. 9호기에 적용된 타이타늄 합금은 이 전투기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타이타늄 합금은 강도와 내열성이 뛰어나며 가벼운 무게로 항공기 제작에 이상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 KAI는 이 합금을 극비리에 개발하며 KF-21 위 한계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KF-21 9호기의 동체와 날개 구조에 적용되었고 기존 알루미늄 합금 대비 370% 강한 내구성을 제공하며 전투기의 생존성을 극대화했다. 무장 탑재량도 20톤 이상으로 늘어나며 공격력이 대폭 강화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젠-35와 F2 전투기로 방산 기술력을 과시해왔지만 KF-21 9호기의 등장으로 한국이 이들을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타이타늄 합금 기술은 양국이 따라오지 못할 수준으로 분석된다. KAI는 2025년 초 KF-21 9호기의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기체가 손상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타이타늄 합금 개발은 10년 이상의 연구 끝에 결실을 맺었으며 KAI는 이를 위해 정부와 산학 협력을 통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KF-21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KF-21 9호기는 기존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며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을 견디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타이타늄 합금의 내열성과 강도 덕분으로 평가된다. 무장 탑재량 증가로 KF-21 9호기는 공대공 미사일 12발과 공대지 미사일 8발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F-35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으로 한국의 공격력을 세계에 알렸다. 중국의 젠-35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홍보되었지만 미완성 엔진과 낮은 신뢰성으로 한계를 드러냈고 일본의 F2는 4세대 기체로 KF-21 위 기술적 우위를 따라잡지 못했다. KF-21 9호기의 타이타늄 합금은 동체 제작 시 마이크론 단위의 정밀 공정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이는 KAI의 첨단 제조 기술인 파스, 동체 결합 시스템과 결합해 오차율을 최소화했다. 이 합금은 기존 타이타늄보다 15% 가볍고 25% 강하며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특성을 자랑하고 한국은 이를 통해 전투기의 수명을 4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KF-21 9호기는 최대 속도 마하 2.1을 달성하며 중국 젠-35의 마하 2.0과 일본 F2의 마하 1.8을 훨씬 앞섰고 스텔스 코팅과 결합해 적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성능을 확보했다. KAI는 타이타늄 합금의 제조 공정을 극비리에 유지하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고 이는 한국 방산의 독자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KF-21 9호기의 내구성 향상은 적의 대공포와 미사일 공격에서도 기체가 버틸 수 있게 했고 이는 실전에서 생존율을 높여 전투기의 가동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중국은 젠-35의 우주 엔진을 탑재했지만 출력 부족과 잦은 결함으로 신뢰성을 잃었고 일본은 F2에 미국 기술을 의존하며 독자 개발에서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KF-21 9호기는 타이타늄 합금 덕분에 10만 시간 이상의 비행 수명을 보장하며 이는 중국과 일본 전투기의 평균 수명 6만 물결표 7만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KAI는 이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에 공개하며 수출 협상을 진행했고 중동 시장에서 400대 이상의 잠재 수요를 확보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F-21 9호기의 무장 탑재량 증가는 최신 레이저 유도 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했고 이는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넓혔다. 타이타늄 합금은 동체 외에도 엔진 내부와 날개 접합 부위에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열을 완벽히 제어하며 기체 안정성을 높였다.
중국은 젠-35의 스텔스 성능을 과시했지만 실제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 KF-21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고 일본 F2는 스텔스 기능 자체가 없어 비교가 무의미하다. KF-21 9호기는 2025년 2월 국제 비행시험에서 영하 50도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했고 이는 타이타늄 합금의 내한성이 극한 환경에서도 입증된 사례로 평가된다. KAI는 타이타늄 합금 개발에 약 2조 원을 투자하며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협력해 합금의 화학적 조성을 최적화했고 이로 인해 내식성과 피로 저항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KF-21 9호기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독자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중동 방산의 게임 체인저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은 젠-35를 중동에 수출하려 했지만 신뢰성 문제로 실패를 반복했고 일본은 F2 후속 기체 개발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한국에 뒤처졌다. KF-21 9호기는 공중전과 지상 공격 모두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타이타늄 합금으로 강화된 동체는 적의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견디는 능력을 갖췄다. KAI는 이 기술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적용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 러시아와 함께 차세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KF-21 9호기의 타이타늄 합금은 기존 모델 대비 제작 비용을 10% 절감하며 대량 생산 시 경제성까지 확보해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였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젠-35와 F2로 아시아 방산 시장을 공략했지만 KF-21 9호기의 기술적 우위는 양국이 수년 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KF-21 9호기는 370% 내구성 향상으로 경납고 유지 보수 시간을 단축했고 이는 연간 가동률을 높여 한국 공군의 전력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타이타늄 합금의 경량화는 연료 효율성을 15% 개선하며 KF-21 9호기의 작전 반경을 2,500km까지 늘려 장거리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 KAI는 KF-21 9호기를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연간 50대 이상을 생산하며 세계 시장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KF-21 9호기의 성공은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한 기술의 결실로 중국과 일본을 넘어 미국과 유럽 방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했다. 결론적으로 KF-21 9호기의 타이타늄 합금 기술은 한국 방산의 혁신을 상징하며 370% 향상된 내구성과 무장 탑재량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2. KAI 신규 경납고 준공 KF-21 개발 양산 효율성 향상 기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KF-21 체계 개발 양산 및 T-50 계열 항공기 수출 확대에 따라 증가된 항공기 비행시험과 경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납고를 추가 준공했다. 제2경납고 준공식은 31일 사천 본사에서 개최됐으며 강구영 KAI 사장과 차재병 고정익사업부문 부사장, 경영관리본부장, 노조위원장 등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75여 명이 참석했다. 제2경납고는 KAI 본사와 KAEMS 사이 MRO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했으며 대지면적만 26평, 33,146m2의 지상 1층으로 KF-21 항공기 최대 2대가 경납 가능한 경납고 6동과 항공기 유도로 사무실, 장비보관실로 구성돼 있다. 신축된 경납고는 지난 2023년 348.2억 원 투자가 결정된 후 건축 설계에 착수했으며 2024년 사천시와 부지 임대차 계약 후 건축 공사를 실시해 2025년 3월 20일 공사를 마쳤다. KAI는 작년 6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20대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며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및 전력화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작년 7월 최초 양산 착수회의를 기점으로 KF-21 양산 1호기의 후방 동체가 올 2월에 제작 완료돼 각 동체를 연결시키는 조립이 진행됐다. 이후 수직 미익을 장착하는 등 최종 조립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며 하반기에는 지상시험으로 이어질 계획으로 2026년 상반기에 양산 1호기가 비행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KAI는 KF-21과 LAH의 본격적인 양산 착수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생산 시설과 시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인 납품과 항공기 품질 향상 및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로봇 구멍 가공 장비, RDS, 로보틱 드릴링 시스템을 개발해 항공기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해 조립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전자식 센서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FASS, 퓨즈리지 오토메이티드 스플라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항공기 정렬과 교정 작업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공기 도장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생산 기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KAI는 작년 12월 회전익과 미래 비행체 연구 개발을 위해 진주 가산 산업단지의 회전익 비행센터를 준공했다. LAH 양산 및 수리온 파생형 헬기 수출 등 사업 확대에 따라 포화 상태인 공역과 제한된 시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행 시험이 가능해졌다. 또한 AAV, 고속중형 기동 헬기,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비행체의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비행 성능 평가 등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KAI는 향후 제2경납고가 들어선 위치에 회전익 동력 전달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는 회전익 다이나믹 센터, 가칭과 고정익 항공기의 도장동 등 첨단 생산 인프라를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KF-21 개발 양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TO10 계열 수출 항공기의 경납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라며 이번 신규 경납고 준공을 통해 안정적인 항공기 출고와 품질 관리로 고객 신뢰도가 증대되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